자, 첫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고려시대 민생 안정을 위해 시행한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감염병 확산 등에 대처하기 위해 구제도감을 설치하였어 라고 하죠. 그러면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골라주면 됩니다. 물가 조절을 위해 성평창을 설치하였어. 고려에 대한 옳은 내용이죠. 고려에서 조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병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하는 해민국이 있었어. 고려에 대한 옳은 설명이죠. 3번 환자 치료와 빈민 구제를 위해 동서대비원을 두었어. 동서대비원 역시 고려거에 해당합니다. 4번 국산 약재와 치료 방법을 정리한 향약 집성방이 간행되었어. 조선 세종 때 간행이 되죠. 5번 기금을 모아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휴보를 운영하였어. 고려에 대한 내용이죠. 이거 단순함기에 해당하는 거지만 뭐 굉장히 좋은 문제 같아요. 외워야 될 게 뭉쳐서 세트로 나왔습니다. 고려하게 되면 제도 구해줘라. 제도 구해줘. 뭐 제도 구해 이렇게 제도 구해줘라. 제도 구해 이렇게 외우면 좀 쉽죠. 고려 제도 구해줘라. 제도 구해 뭐예요? 제휴보가 되고 도 동서 대비원이 되고 구제도감이 되고 해민국이 됩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뭐 종합적으로 나왔네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제도 구해줘라. 제도 구해 제도 동이죠. 동 제동 구해 제도 구해 이렇게 암기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뭐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딱히 의문을 가질 것도 없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읽어봐요.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이것은 개경 흥왕사화터에서 출토된 대각국사 하게 되면 의천이죠. 보조국사는 진울이고 요지명 사건입니다. 여기는 문종의 넷째 아들인 금수저인 그가 송에 유학하고 돌아온 후 국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을 개창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천과 진울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뭐 우리 푼 게 모두 9문제인가? 9문제째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문제 중에 뭐 거의 1%에 가깝다. 의천과 진울을 다시 한번 외워보자. 의천 하게 되면은 의천, 교천, 국교, 교내. 이 대각국사도 써있죠? 그리고 대각국사, 의천. 그리고 반면에 진울을 하게 되면 무신기 때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무신기. 진울 하게 되면 진울, 선조, 정돈, 수송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교정 중심이고 여기는 선종 중심이죠. 하나하나 복습해 봅니다. 교정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고요. 천태종을 창건했고 국정사가 되고 교장을 만들죠. 그리고 교관 겸수, 내외 겸전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진을 하게 되면 선종을 중심으로 교정을 통합하려고 했고요. 그게 조계종이다. 그 다음에 정해, 쌍수, 도노, 점수가 되고요. 수선사하고 송광사, 그 전에 이제 길상사였던 게 수선사가 되고 이후에 또 송광사가 된다라고 했어요. 뭐 진호라고 엮어가지고 해심, 유불일치설의 해심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의천, 이 천태종의 흐름은 묘세에게 이어지게 되죠. 이 내용들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선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를 주장하였다. 진홀에 대한 설명이죠. 이번 무예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통일신라 시기의 나쁜 남자 원효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황룡사 구충목탑에 건립을 건의하였다. 우리 오교구산 교종 맨 저 위에 나오는 거죠. 사장이 선녀에게 선당여왕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구충목탑을 건립을 했지만 몽골의 침입에 의해서 구충목탑이 없어집니다. 4번 백년사 결사를 통해 불교 정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 요새에 대한 설명이죠. 요새도 뭐 한번 두 문자 하면 천태종 승려, 천태종을 이어받았다. 의천이 천태종이 여기 나오죠. 교종이니까 요새도 교종이다. 천태종을 이어받았고 백년결사를 결성했고 참회했다. 뭐 시험에 저번에 선지 위에서 우리 위쪽에 파일 중에 했던 것 중에 이제 법화신앙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잘 안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백년사 결사 하면은 백, 그리고 불교 정화운동, 뭐 참회 핵심으로 좀 기억을 해주자. 5번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불교 경전 주석서를 편찬하였다. 5번에 대한 설명이죠. 교장도감, 그리고 신편제종, 규장총록. 의천에 대한 내용이 약간씩 자꾸 추가가 되네요. 교장도감, 교장 만들려고 한 거 아니야. 불교 경전 주석서, 이게 뭐예요? 이게 교장이죠. 교장을 먼저 속장경이라고도 하는데 속장경이라는 명칭까지는 우리 한능검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에는 속장경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구성안에 소재가 된 탑으로 옳은 것은 오늘 탑을 만나다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뭐 실감나게 체험한다. 원의 영향을 받아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뭐예요? 경천사지? 10층이죠? 지금은 박물관에 있다. 체험 내용, 뭐 탑을 쌓으며 소유기 이야기, 뭐 이런 건 상관이 없고 핵심어는 여기에 있네요. 어디에 해당합니까? 1번은 불국사 3층이고 통일신라 거죠. 2번 구례 화엄사 사사자 3층. 여기 밑에 사자가 4마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3층이고 3번 하게 되면은 부조로 이렇게 불상이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양양에 있다. 양양 진전사지. 언제 겁니까? 역시나 통일신라 거에 해당합니다. 월정사 팔각 9층 탑이네요. 고려 초에 송해의 영향을 받았다. 옆에 병풍 같은 게 좀 있다. 평창에 있다라고 했죠. 정답이야 5번이 되죠. 그리고 조선에 와서 원각사지 9층 탑에 영향을 준다. 이거는 세조 때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국보인 땡땡땡은 현존하는 유일의 조선시대 목탑으로 임진왜란 때 불사 없어졌는데 인조 때 다시 조성된 것입니다. 가람 배치도 그러죠. 가람이 뭐 우리말로는 강을 가람이라고도 하는데 한자로 가람은 이제 불교 사찰을 말이야. 불교 사찰을 가람이라고 한다. 여기 보면 뭐 쌍사자 석등이 있죠. 법주사 쌍사자 석등만 알고 있어도 법주사 거를 골라버리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건축물을 하는 김에 여기까지 해보자. 조선시대 거죠. 조선하게 되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17세기 거. 근데 그냥 조선 후기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다고 했어요. 금미가 화가 나 버팔로가 되었다. 금미가 화가 나 버팔로가 되었다.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그리고 법주사 팔상전이죠. 그중에 이제 법주사 팔상전의 특징을 하나 외우고 가자. 현존 최고 조선시대 옥탑이다. 법주사 팔상전에 대한 내용만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하나 읽어볼까요? 1번 보니까 뭐 마국사 대웅보전이 나왔어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금산사 미륵전 금미가 나왔죠. 화엄사 각황전 화가 날 때 금미가 화가 나 화가학이 나왔습니다. 무량사 극락전 5번이 법주사 팔상전 버팔로죠. 버팔로 하게 되면은 조선 현존 최고 옥탑이다. 여기서 이제 약간 그 우리가 고려시대에 가게 되면은 고려하면은 뭐 주국무대 다흥응보 그렇게 외우잖아요. 주국무대 다흥응보 이렇게 외우는데 이제 한계를 약간 볼 수 있는 거죠. 무량사 극락전 하면 여기도 극락전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최고 건축물 주심포 양식 봉정사 극락전이잖아요. 극락전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이제 아미타불이 있는 거예요. 얘도 극락전이잖아. 무량사 극락전. 우리 그 선지 4번을 보면 그럼 얘도 속에 그냥 아미타불이 있는 거예요. 얘도 아미타불이 있다. 어떤 전에 있냐 그게 문제지. 그냥 극락전 이렇게 외워버리면 극락전이 전국에 굉장히 많은 겁니다. 뭐 무량수전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아미타불이고 대웅전은 불이 막 좀 여러 개 있어요. 불상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그 가장 큰 곳이죠. 막 여러 개 앉혀놓고 여기서 뭐 불공도 드리고 그런 이 좀 공개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건 다 대웅전입니다. 가장 큰 뭐 교회로 치면은 중간에 있는 성전 같은 거 사람들이 막 입출입을 하면서 안에서 기도 드리고 불공 드리고 할 수 있는 거 그게 다 대웅전입니다. 금미가 화가 나 버팔로가 되었다 중에서 법주사 팔상전은 현존 최고의 조선 목탑이다라는 것을 우리 지식에 플러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봅니다. 자, 고려시대 마지막 문제예요. 제가 5개를 맞추려고 조선시대에 금미가 화가 나 버팔로가 되었다 중에 버팔로를 이 앞문제로 넣어봤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가 간행됐어요. 4000대, 고려 4000대가 되죠. 천체와 기상을 관찰했어요. 그러면 뭐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뭐 여기도 뭐 고려시대니까. 고려시대를 한번 골라봐라 라는 거죠. 직지하게 되면은 우왕 때,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되었다. 이거 뭐 너무나 많이 은진미륵만큼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기억을 읽어봐요.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제작했어요. 영정조 때 해당하는 거죠. 정조 때 정약용이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를 만들어서 수원화성을 건설하는데 이용을 했죠. 그래서 이건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니은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약과 화포를 제작했어요. 최무선에 대한 설명이죠. 우왕 때 왜구가 막 들어오니까 최무선이 화통도감을 설치해가지고 뭐 그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디귿 우리 약재를 소개한 향약 구급방을 편찬했어요. 향약 구급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도에 비해서 그렇게 문제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향약 구급방. 왕으로 치면 뭐 고정대고 최후대가 되죠. 그때 이제 팔만대장경을 하면서 대장도감을 만들잖아요. 대장도감에서 같이 찍어가지고 나눠준 게 향약 구급방입니다. 대장도감 8만대장경하고 엮어서 기억하자. 대장도감에서 향약 구급방도 했다.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도가 우리 한능검에서는 향약 구급방이 안 높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고려에 해당한다. 고정대다. 리을 농업기술 혁신 방향을 제시한 임원경제지가 수술됐어요. 이거 조선 후기에 대한 겁니다. 서유구가 쓴 거죠. 조선 후기 가서 이제 배울 건데 굉장히 잘 나오는 선지입니다. 서유구가 썼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서유구가 쓴 뭐 임원경제지 농촌생활백과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뭐 어차피 뒤에서 또 외워야 되니까 기억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까지 찍겠습니다.